마지막 여행 제3화 의철일. 의철은 그동안 혓바늘이 돋아나고 코가 막히는 극심한 스트레스 증상에 시달려왔다. 입술이 부르트고 입안이 헐기도 했다. 한의원을 찾아 진료를 받은 병명은 화병이었다. 한의사는 내장 기능이 제 역할을 못할 정도로 손상되어 있다고 우려했다. 그가 누르는 손길을 따라 내장에 거북한 아픔이 느껴졌다. 6개월의 치료를 요한다던 것이 1년이 흐르고도 모자라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숨이 막혀 죽을 지경이었다. 한의사는 병이 나아지는 속도보다 스트레스로 망가지는 속도가 더 빠르다고 둘러댔다. 심장의 열이 아래로 내려가지 못하고 어쩌고저쩌고, 한약을 꾸준히 복용하면 어쩌고저쩌고. 20년 동안 온갖 구두쇠 짓을 해 모은 돈을 모조리 사기당한 것은 고사하고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었다. 화타가 살아와도 고칠 수 없는 병이었다. 의철은 가수 팬클럽 모임으로 위장한 자살 사이트에 접속했다. 동반 자살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정부에서 자살 사이트란 단어가 검색되지 않도록 조치해 놓아 어렵게 구한 사이트 주소였다. 의철은 동반 자살로 최대한 시끄럽게 생을 마감할 계획이었다. 그래서 꼭 사회 문제가 되어야 했다. 채팅방 제목도 우습기 짝이 없었다. 꼭 가실 분만 오세요. PK 청산가립합니다. 면허 있는 분 구함. 의철은 꼭 가실 분만 오라는 PK방으로 들어갔다. 데드나이트 안녕하세요. 데드라인 어서 오세요. 수어사이드 하이. DJFWE 반갑습니다. 저승사자 자판이 서툴어서 황진이 대충대충 찍으시면 저희들이 알아서 듣겠습니다. 편안하게 하세요. 데드라인 서둘러야 될지도 모르죠. 언제 이 사이트도 단속으로 없어질지 모르니까요. 진달래 마이너스. 철권. 데드나이트 죽는 것도 시간에 쫓겨야 하나 봅니다. 데드라인 그렇군요. 나이트님은 준비되셨나요? 데드나이트네. 준비는 끝났다. 가족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다. 유서는 아내가 좋아하는 책 속에 숨겨두었다. 마지막 순간에 메시지로 책 제목을 띄우고 그간 당신이 있어 정말 행복했노라고 전하면 될 것이다. 삶을 포기하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편안하다. 얼마 만에 느껴보는 여유인지 실로 까마득하기만 하다. 세계의 보험회사에 생명보험, 정확히 말하자면 자살보험을 넣어놓은 지 만 2년이 경과했다. 자살로 사망할 경우 보험을 넣은 지 2년이 경과해야만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다고 했기에 기다린 세월이었다. 재판이 잘못되어 투자금과 배당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보험료를 받아 빚을 청산하고 나면 풍족하진 않겠지만 새 가족 살기에 그리 궁색하진 않을 것이다. 여행을 떠난다며 아내와 마지막 인사를 나눌 때 미심쩍어하는 아내를 끌어안았던 것은 눈물이 흘러내렸기 때문이었다. 아내가 떨어지려고 했지만 더 꼭 끌어안아 떨어질 수 없게 했다. 눈물을 보일 수 없는 까닭이었다. 아이들에게도 못난 아버지로서의 마지막 편지를 적어 어른이 되면 남을 도우며 살 것을 부탁해 두었다. 여유가 없어 돕지 못했다는 변명으로 아버지의 못남을 담지 말라고. 이젠 모두에게 안녕을 고할 때였다. 마지막 출근이었다. 시계는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의철은 엘리베이터 벽면에 부착된 건물 안내판을 천천히 읽어내려갔다. 지하 12층 살롱, 1층 커피숍, 2층 뷔페, 345층 나이트클럽. 전광판이 살을 가리켰을 때 엘리베이터가 차단을 풀고 입장을 허락했다. 클럽의 대형홀에는 영업부장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판촉 전화에 열심이었다. 아직 살아계십니까? 요즘 같은 불경기에 정말 대단하십니다. 약간의 소비가 경제를 살린다는 거 아시죠? 열린 돔의 네모난 천정에서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암흑이 지배하는 나이트클럽 속으로 침투한 강렬한 햇빛. 나이트클럽은 방음 관계상 창문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보통의 클럽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이었다. 햇볕 속에 우두커니 멈춰선 그의 눈은 긴장감으로 팽배해 있었다. 영업부장들이 판촉 전화를 끝내고 나가자 웨이터들이 홀을 정리했다. 테이블과 의자의 줄을 한치 오차도 없이 맞춰놓고 영업 준비를 끝낸 시간은 오후 5시 남짓. 1800평의 거대한 클럽에 고요가 찾아들었다. 그는 스테이지를 가로질러 배전함 상자로 갔다.
비상 출입구로부터 10m 거리였다. 전원의 메인 스위치를 점검한 후 비상 계단을 통해 1층 현관으로 이동했다. 문 밖에 있던 건장한 사내 2명과 눈이 마주쳤다. 놈들은 벌써 수일째 그를 노골적으로 뒤따르며 감시하고 있었다. 그는 눈을 피하지 않고 놈들을 마주 노려보며 바지 호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었다. 왼쪽과 오른쪽 각각 한 개씩의 열쇠가 만져졌다. 저녁 6시 지배인을 비롯한 검은 정장의 영업부장 100여 명이 2열로 줄지어 앉고 나비 넥타이를 맨 웨이터들이 그 뒤로 착석하자 지배인의 호명으로 점호가 시작됐다. 1번. 네. 2번. 네. 3번. 네. 출석이 끝나자 의철이 도매 천정을 올려다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좋은 시설은 고객을 유치할 수 있지만 유치한 고객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고객들을 즐겁게 해주어야 합니다. 우리 클럽이 그동안 타 업소에 비해 월등히 많은 고객을 유지해 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여러분께서 열심히 노력해 주신 덕분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축복이 함께 하시길 빌겠습니다. 이상 점호 끝. 평소와 다른 영업 지시 하나 없는 점호에 직원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비상등이 꺼지고 색색의 조명이 높게 걸린 미러볼을 때리자 미러볼 유리 조각에 산산이 부서진 불빛들이 단풍잎처럼 흩날렸다. 고성능 스피커를 타고 나온 음악이 주석이건 사람이건 닥치는 대로 점령하고 건물까지 들썩이게 만들었다. 하나둘 들어온 손님이 어느새 클럽을 흥분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눈을 번득이는 사이키 조명 속에서 사람들이 떼를 지어 쾌락의 비명을 질러댔다. 모든 소리는 음악이 통제하고 있었다. 사랑을 원하는 여성들을 이끌고 분주히 부킹을 하는 직원들. 그들은 영화의 주인공처럼 이어폰을 끼고 의사를 교환했다. 의철은 홀 중앙에 서서 팔짱을 끼고 무대를 보고 있었다. 시선은 줄곧 무대의 악단에게 가 있었지만 모든 신경은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는 2명의 건장한 사내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그들은 영업이 시작되자 클럽 내부로 들어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의철을 뒤따르고 있었다. 삐비빅 의철 전무님, 입구에 손님 찾아오셨습니다. 무전기 이어폰을 통해 들려온 안내부장의 호출에 의철은 즉각 답변했다. 삐비빅 의철 확인. 사채업자 표대창일 것이다. 놈에게 나이트클럽 지분을 양도하기로 약속한 날이었다. 도주하다 잡히면 손가락이 잘려나가거나 목이 잘려나갈 것이다. 빠른 템포의 음악이 끝나고 블루스 음악이 흘러나오자 음흉한 조명이 어둠의 빛으로 짝지은 사람들을 보호했다. 그 속에서 사람을 식별해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동안 치밀하게 세웠던 마지막 계획을 실행에 옮길 때였다. 의철은 사내들이 못 보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스테이지로 뛰어들어갔다.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뒤따르던 사내들이 스테이지를 향해 뛰기 시작했다. 스피커를 타고 나온 김동규의 노래가 의철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내 소식 그녀가 들을 때쯤엔 난 아마 세상 어디도 없겠지. 친구야, 내게 허락된 시간이 이젠 다 되어 가나 봐. 디스코 시간에 짝을 찾지 못한 고객들이 주석으로 돌아가기 위해 때를 지어 이동했다. 예상했던 대로였다. 스테이지로 향하는 통로는 좁았다. 의철은 스테이지를 가로질러 곧장 배전함 상자로 갔다. 놈들은 주석으로 돌아가려는 고객들에 막혀 스테이지 진입이 여의치 않자 주석의 테이블을 뛰어넘었다. 예상치 못한 움직임이었다. 의철이 전원 스위치를 내리자 퍽 소리와 함께 조명도 음악도 모두 꺼졌다. 어둠에 갇힌 고객들의 비명이 울려 퍼졌다. 뒤이어 화재 경보기에 벨을 누르자 클럽은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의철은 비상계단을 통해 도주했다. 잡아, 계단으로 간다.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들려오는 또렷한 목소리는 대창의 것이었다. 정문 입구에 있어야 할 대창이 어느새 비상계단을 타고 있었다. 덩치에 비해 그들의 행동은 민첩했다. 그들의 계단 밟는 소리가 아기처럼 따라붙었다. 의철은 지하실로 가야 했으나 여의치 않았다. 놈들과의 간격이 너무 가까웠다.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의철이 놈들의 계단 밟는 소리로 놈들과의 거리를 추측하듯
놈들 또한 의철이 간 곳을 추측하기 위해 소리에 신경을 집중하고 있을 것이다. 의철은 마지막 계단 4칸을 단번에 뛰어내려 좌측에 위치한 현관 여닫이 문을 소리나게 밀어 젖혔다. 꽈당. 밖으로 나가는 것과 동시에 허리에 찬 무전기와 이어폰을 뜯어내 도로 쪽 허공을 향해 던졌다. 그리고 열린 문 뒤로 몸을 숨겼다. 쿵쿵쿵쿵. 점점 가까워지는 뜀박질 소리와 함께 대창이 현관을 통과해 나왔다. 때를 맞춘 듯 도로 쪽에서 무전기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털거덕. 놈과 놈의 부하가 속력을 줄이지 않고 도로 쪽으로 달려갔다. 의철은 건물로 들어가 지하실로 향했다. 예상했던 대로 기계실 직원은 없었다. 클럽의 전원을 해결하기 위해 정문 출입구를 통해 4층으로 이동했을 시간이었다. 오른쪽 바지 주머니에 있던 열쇠를 이용해 기계실 문을 열고 들어가 건물 전원을 강제 차단했다. 전기가 단절되자 발전기가 굉음을 내며 돌아가기 시작했다. 절단기를 사용해 발전기의 전선을 끊었다. 의철은 비상계단을 통해 9층으로 이동해 전 회장 사무실로 갔다. 역시 예상했던 대로 전 회장은 없었다. 4층으로 가서 고함을 지르고 있을 시간이었다. 왼쪽 바지의 열쇠를 이용해 금고를 열고 클럽의 비밀장부를 빼냈다. 비밀장부가 있던 자리에 넣어둘 봉투를 찾았으나 양복 안주머니는 비어 있었다. 무전기 이어폰을 뽑을 때 빠졌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봉 형사는 퇴직 즉시 인터넷탈 나이트클럽을 찾아갔다. 말로만 듣던 뚜껑 나이트클럽 구경도 할 겸 의철도 만나볼 겸 겸사겸사였다. 1층에서 나이트클럽 전용 엘리베이터를 탄 후 잠시의 시간이 지나자 4층을 알리는 여인의 안내 음성이 흘러나왔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음악이 몰려들어 안내 여인을 순식간에 집어삼켰다. 입구를 지키던 정장 차림의 근무자가 다가왔다. 어서 오세요. 누구 찾는 사람 있습니까? 여기 의철 전무라고 있나요? 네, 잠시만요. 근무자가 손에 들고 있던 무전기를 입으로 가져갔다. 삐비빅. 의철 전무님, 입구에 손님 찾아오셨습니다. 삐비빅. 의철 확인. 잠시의 시간이 지난 후였다. 퍽 소리와 함께 음악과 조명이 꺼지고 칠흑 같은 어둠이 막아섰다. 곧이어 화재경보 벨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봉 형사는 계단 표시등이 있는 곳으로 서둘러 피했다. 잡아, 비상계단으로 간다. 다급한 외침과 함께 둔탁한 다른박질 소리가 계단에서 들려왔다. 봉 형사는 본능적으로 소리를 추적했다. 1층 현관에 도착했을 때였다. 검정색 정장의 사내가 건물로 들어와 지하실로 내려갔다. 화재경보의 요란한 소음 속에서도 침착한 모습이었다. 현관문 밖에 하얀 봉투가 떨어져 있었다. 봉 형사는 망설이다 봉투 안을 확인했다. 어느 고깃배 이야기. 욕심 많은 선주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큰 배를 만들고 싶었지만 돈이 부족했습니다. 모자라는 돈을 충당하기 위해 선원들에게도 돈을 투자하게 하였습니다. 선원 여러분, 배가 만들어지면 고기를 잡아 투자한 돈만큼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선원들이 돈을 투자하자 선주는 또 말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 우리의 배를 만들고 있습니다. 배 만들기에 동참합시다. 돈을 투자한 선원들은 기꺼이 배 만드는 일을 도왔습니다. 모두 자신의 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선주는 출항을 앞두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한 배를 탔습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이 닥쳐도 혼자 살겠다고 배에서 내리는 비겁한 짓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무사히 건조된 배가 출항에 성공했습니다. 선원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열심히 일했고 배는 만선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선주는 고기를 나누어 주지 않았습니다. 다시 출항을 해서 만선이 되어 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화가 난 투자 선원들은 배에 투자한 돈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선주는 고기를 판 돈으로 그들이 투자한 돈을 돌려주었습니다. 한 선원은 돈을 빌려 투자했기 때문에 이자로 인해 빚이 늘어났다며 투자금이 아니라 잡은 고기를 나누어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선주는 그 선원이 눈엣 가시였습니다. 배가 만선이 되어 귀향하던 날 밤에 선주는 바다 한가운데서 눈엣 가시 같은 선원을 밀어버리고 배를 독차지했습니다. 바다에 빠진 선원은
다행히 수영을 해 배의 밑부분에 거머리처럼 엉겨붙었습니다. 그러나 선원이 물살의 힘을 버티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선원은 죽음 직전에 이르러 자신이 투자했던 돈과 받지 못한 고기의 가격만큼 배 밑바닥의 판자를 떼어내려 하고 있습니다. 배는 필시 선원이 떼어낸 판자의 공간으로 물이 들어 침몰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선원 때문에 배가 가라앉았다고 말하겠지만 선원은 배가 침몰해도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선원은 혹시라도 선주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고기를 나누어 주기를 기도합니다. 죽음을 앞둔 선원이 PS. 배를 구하고 싶다면 투자금과 배당금을 보내주세요. 전화 및 협상은 사절합니다. 은행 888 계속